시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약간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극 중에 짐이 막 열광을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셉 키팅거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했던 그 엑셀시어 프로젝트라고, 물론 이제 극 중에서도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지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되게 무시무시한 실험이었더라고요. 이 엑셀시어 프로젝트가 되게 고고도에서 비상 탈출을 할 때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공을 할지에 대한 프로젝트였더라고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는 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갑자기 기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다 보니까 피가 부글부글 끓어서 죽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만큼 공기도 너무 희박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당시 과학적인 진보, 뭐 미래에 이제 우주에 갈 수 있는 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집중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거의 뭐 생체 실험처럼 이 분이 뛰어내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그런 뭐라 될까, 담보도 없이. 근데 다행인 거는 3번 실험을 한 거를 3번 다 참여를 했고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실제 이 올리비에 페루 감독이 영화에 나왔던 짐처럼 그 어린 시절에 맨날 그 다이빙하는 그 낙하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로 보면서 자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모습을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에 하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서 어떤 그런 실험들을 해봤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영화에 많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이 감독이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볼 때 영화가 어떠셨어요? 톤이 막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러셨나요? 아니면 좀 밝고 긍정적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이 청소년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하거나 무겁거나 이런 톤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엄청나게 큰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프로님 그 프랑스 영화 뽀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그거 좀 우울한 영화인가요? 제가 못 봐서. 우울하다기보다는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 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뭔가 이제 어린이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코드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뽀네트 영화처럼 영화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밝아진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80년대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준비를 하다 보니 자기는 그 시기에 너무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도전해보고 뭐든지 해볼 수 있었던 시기. 그래서 아무리 우울하게 그 시기를 재현하려고 해도 너무 그 기억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그렇다면 우울하게 가지 않는 거면 진짜 80년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보자 라고 해서,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당시 뭐 전자오락게임 있잖아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화가 보여주는 그 80년대 레트로한 분위기들, 뭐 이따시만한 무전기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인상적인 게 그 도시 있잖아요. 도시를 보여줄 때 이렇게 반듯반듯한 어떤 그런 공공주택 단지들이 막 생기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조금 촌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학적인 진보에 있어서 사람들이 집중을 했었던 80년대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풍요롭게 그런 뭐 전자오락게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놀았던 본인의 유년 시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에 좀 고스란히 잘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SF 영화제를 계속 하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1986년도라는 그 시기, 특히나 영화에서 왜 실제로 로켓이 쏘아 올려지다가 폭파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1986년도 1월 달에 챌린저호가 발사되다가 그 성층권에 가기도 전에 폭파된 사건이었고, 실제 사건을 영화 속에 대입한 것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장면을 제가 초등학교 때 TV에서 보고 나이가 나오나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정말 그때 되게 공포에 질렸던 어린 마음에 진짜 정말 사람이 죽었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비행기 사고가 아니잖아요. 우주로 가다가 죽은 거니까 그 감이 좀 어렸을 때부터도 이미 달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의 짐의 충격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 사실적인 고증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작품이기도 했어요. 네네. 우주도 그렇고, 제가 아까 전에 또 잠깐 생각났던 건데, 그 감독도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이 시기, 그러니까 80년대 분위기 속에서 과학적인 것들 혹은 뭐 우주나 미래나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80년대 영화.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백투더 퓨처라든가 혹시 구니스 뭐 이런 영화 아시나요? 우리만 알 수도 있어. 죄송해요. 저기 어린이분들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의 분위기나 이런 걸 또 영화에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80년대의 정서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영화에 많이 가져오고 있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감독 얘기로는 80년대 본인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기였으나 90년대에 넘어와서는 되게 특히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에 뒤트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동 성착취, 성폭행, 살인 이런 것들을 몇 명이나 그렇게 했었고 그런 성착취물들을 찍어서 고위 어떤 위원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벨기에 자체도 더 이상 이제 어린이들을 막 풀어놓고 이렇게 편하게 뭐 놀거나 뭔가를 해보거나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극중에 나오는 엠마의 엄마처럼 애들을 집안에 꽁꽁 이렇게 가둬두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어쨌든 그렇게 90년대 억압되는 분위기가 오기 이전에 가장 자신에게 풍요로웠던 80년대 이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영화 속에는 영화가 실제로 묘사하는 것은 1986년도지만 영화에는 그 두 개의 시간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80년대도 있고 90년대도 있고 어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대가 좀 중첩돼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향수의 시기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도 또 격변의 시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80년대가 아무리 이 아이들에게 좋았다고 해도 영화가 보면은 처음 부분이랑 끝 부분에 보면은 짐으로 추정되는 성장한 어른으로서의 짐이 나오잖아요. 또 그 짐에 있어서의 또 90년대의 느낌이 또 다르고 각 세대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그런 것들도 영화에 잘 묻어내고 있는